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 박사입니다. 오늘은 봄만 되면 무릎이 시큰하고 아픈 이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것보다 조금 불편할 때 미리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특히 무릎은요, 하루 종일 몸무게를 받쳐주고 걷고 앉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화장실을 다니는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을 다 담당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도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다들 아픈 거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넘기다 보면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골관절염은 되돌리기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고 6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잠깐 굳는 느낌이 있거나 오래 걸은 뒤에 시큰시큰 욱신거리거나 계단 내려갈 때 더 겁이 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지나가는 피곤함일 수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흔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풀리면서 겨울 내 줄었던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에는 무릎 통증이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사들도 봄철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무릎 건강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이 왜 아픈지 겁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집에서 뭘 바꾸면 도움이 되는지, 어느 순간에는 병원에 꼭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변화를 눈여겨봐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핵심 점검법 하나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무릎 관절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릎 속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연골이 닳고 관절 주변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 뻣뻣함, 움직임의 불편, 변형까지 생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뼈가 닳았다, 연골이 닳았다, 무릎이 사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나이 숫자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체중, 근육량, 생활습관, 예전에 다친 경험, 반복된 무릎 사용, 쪼그려 앉는 습관, 양반다리, 오래 서 있는 일, 이런 여러 요소가 겹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어떤 분은 무릎이 비교적 괜찮고 어떤 분은 50대 후반부터도 계단이 몹시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해야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처음부터 엄청 아픈 경우보다 조금 불편한 상태로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잠깐 굳은 것 같고 움직이면 조금 풀립니다. 시장에 다녀오고 나면 무릎 안쪽이 묵직하고 시큰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계단 몇 칸만 가도 무릎 앞쪽이 찌릿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허벅지나 팔에 힘을 더 씁니다.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청도
관절을 많이 사용한 후 통증이 있거나 아침에 뻣뻣하고 움직이면 30분 이내 좋아지는 양상이 대표적인 관절염 증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통증의 위치도 잘 보셔야 합니다. 무릎 전체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안쪽만 유독 아프다, 앞쪽이 찌릿하다, 뒤쪽이 당긴다 이렇게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걷다가 아픈지,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지, 계단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아픈지, 오래 앉았다가 움직일 때 아픈지 이런 차이도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릎 통증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 중심일 수도 있고 주변 근육이 약해져 부하가 몰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허리나 고관절 영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어에게서 가장 흔하게 겹치는 건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근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은 잠깐 덜할 수 있어도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줄어서 결국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많이 걸으면 좋다, 아프더라도 참고 걸어라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 무릎 상태에 맞게 부담은 줄이고 지지하는 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분들이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무릎 아프다는 말씀을 직접 많이 안 하셔도 걷는 속도가 전보다 느려졌는지, 난간을 잡는 횟수가 늘었는지, 외출을 자꾸 미루는지, 계단을 유난히 피하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표정이 굳는지 이런 걸 보시면 무릎 문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픈 걸 참는 것이 습관처럼 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엄마 무릎 많이 아파? 이렇게 바로 묻기보다 요즘 계단은 괜찮으세요? 시장에서 오래 걸으면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훨씬 대화가 잘 풀립니다. 이런 대화 하나가 병원을 너무 늦게 가는 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파스, 찜질, 진통제만 떠올리시는데 그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는 걸음 1분 점검이 있습니다. 하루 중 편한 시간에 집 안이나 복도에서 딱 1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지, 다리를 끄는 느낌이 있는지, 한쪽 다리를 무의식적으로 덜 딛는지, 팔보다 무릎에만 신경이 집중되는지, 걷고 나서 즉시 통증이 올라오는지 이걸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이 1분 점검은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무릎 상태는 가만히 누워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1분만 걸어도 한쪽에 실리는 느낌이 크고 통증 때문에 표정이 바뀌고 보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그냥 운동 부족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라고 하면 결국 수술 아니냐 이 생각부터 하시는데 실제로는 생활관리와 비수술적 치료가 아주 중요한 단계가 훨씬 길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점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리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건 내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무릎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부위가 아니라 매일 어떤 자세를 반복하느냐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낮은 바닥 생활,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 오르기, 운동 없이 오래 쉬다가
갑자기 많이 걷기 이런 것들이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서는 바닥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서 무릎을 깊게 접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닥에 앉는 게 편하고 익숙해서 좋다고 느끼셔도 이미 무릎이 불편한 분에게는 그 자세가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바닥보다는 의자 생활 비중을 늘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는 급하게 튕기듯 일어나지 말고 엉덩이를 앞으로 조금 빼고 발바닥을 안정적으로 딛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도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짧게 자주 편한 보폭으로 걷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시간 걷다가 이틀 쉬는 것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무릎 상태에 맞게 나눠 걷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날은 억지로 걸음수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조금 줄이되 완전히 누워만 있지는 않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무릎이 안 좋아도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더 닳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무릎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앞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무릎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도 비수술적 치료의 기본을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요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는 동작, 누워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 벽이나 식탁을 잡고 가볍게 다리 힘을 쓰는 동작처럼 관절을 무리하게 꺾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을 키우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반대로 무릎이 많이 아픈 날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거나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거나 계단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릎은 몸무게 영향을 매일 직접 받는 부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관절염과 관련이 있고 비만이 관절에 지속적인 부하를 줘 염증과 연골 손상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과식 줄이기, 늦은 밤 간식 줄이기, 단 음료 줄이기, 단백질과 채소를 조금 더 챙기기 같은 생활 변화가 결국 무릎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통증과 붓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무조건 온찜질만 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무조건 차갑게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 강하면 따뜻하게 이완시키는 것이 편할 수 있고 갑자기 많이 써서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날은 냉찜질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붓기가 자주 반복되거나 무릎이 자꾸 차오르는 느낌이 있거나 열감이 뚜렷하거나 밤에도 통증이 심하다면 집에서 찜질만 하며 버티기보다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잠깐 편해질 수 있지만 계속 같은 약을 습관처럼 드시면 위장, 신장, 혈압 문제와도 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약, 여러 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임의로 약을 늘리기보다 주치의나 약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님이 그냥 파스 붙이면 괜찮아. 진통제 먹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셔도 통증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걷는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밤잠을 깰 정도인지, 계단과 외출을 피하는 정도인지 이런 걸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통증의 세기보다 생활 기능이 줄어드는가가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장 보러 잘 다니시던 분이 요즘은 시장 한 바퀴를 못 도신다. 교회나 모임 가는 걸 줄였다.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는다. 이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반경이 줄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느냐를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불편함이 몇 주 이상 반복되면 너무 늦지 않게 보는 겁니다. 특히 아침 뻣뻣함과 사용 후 통증이 계속되고 계단이 분명히 힘들어지고 무릎이 자주 붓고 한쪽 다리를 덜 쓰게 되고 오래 걷는 게 겁나기 시작하면 정형외과나 관련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료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많이 붓고 열이 나거나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체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넘어진 뒤부터 심한 통증과 변형이 있거나 밤에도 가만히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면 늦추지 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퇴행성 변화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병원을 늦게 가는 이유 중에는 수술하자고 할까봐 겁난다. 이 마음이 큽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료를 본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태를 정확히 알고 생활관리, 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질병관리청도 심하지 않은 골관절염은 보존적 치료로 증상 완화를 하고 생활습관과 과체중 등 악화 요인을 고치는 것이 치료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건 겁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추측을 줄이는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 아프신 거 다 말하세요 라고만 하기보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동작이 힘든지, 부은 적이 있는지, 밤에 아픈지, 넘어진 적이 있는지, 지금 먹는 약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미리 정리해 드리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영상 후반부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핵심 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은 하루 한 번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 발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발을 너무 몸 뒤에 넣거나 무릎만 앞으로 내밀며 반동으로 일어나면 무릎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두고 엉덩이를 의자 끝쪽으로 조금 빼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가져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무릎 부담을 꽤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동작을 조금 더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외출 전에 갑자기 많이 걷기보다 집 안에서 1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무릎을 깨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봄이라고 해서 갑자기 멀리 걷고 갑자기 계단을 많이 쓰고 갑자기 쪼그려 앉아 정리나 청소를 오래 하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통증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봄철 활동은 기분은 가볍게 무릎은 천천히 적응시킨다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 무릎 통증은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아침 뻣뻣함, 사용 후 통증, 계단의 불편, 붓기와 보행 변화 같은 초기 신호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리의 핵심은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생활 속 부담을 줄이고 근육을 살리면서 필요한 때는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르신들께 드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개인 상태에 따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과 함께 자주 겹치는 허벅지 근력 저하와 낙상 위험에 대해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걸음을 지켜주는 곳이니 너무 참지 마시고 조금 불편할 때부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자녀분들도 이 영상 함께 저장해 두셨다가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